아들 좀 내쫓아 주세요. 징글징글합니다라는 이야기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연을 짧게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순탄하게 자란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당연시되고 직장도 자주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서 부모에게 화풀이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예순이 넘으셨고 이미 체력도 떨어져 힘들어하시는 데다가 아들이 벽을 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시네요. 오늘은 이 사연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중 공감할 만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냐오냐 키우면 나중에 부모가 고생한다 하는 이야기이죠. 저도 이 표현이 좀 쓰게 들리긴 했는데 그만큼 현실을 반영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40 넘도록 결혼을 안 하거나 부모와 같이 지내는 젊은이가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장 가면 신랑 신부 나이가 많아서 놀라고 장례식장 가면 돌아가신 분이 90이 훌쩍 넘어서 또 놀란다고도 하셨습니다. 옛날엔 부모가 70, 80을 못 넘길 거라 생각해서 자식이 30살쯤 되면 각자 자리 잡고 부모는 편히 노후를 맞곤 했는데 이젠 부모님도 90, 100세까지 사시니 자식과 함께 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빌미를 주면 자식이 편한 걸 찾게 된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어려서부터 모든 부족함 없이 해주면 자식 입장에서 세상 고생을 미리 겪지 못하니 커서도 편안함만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이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형편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어떤 분은 자신의 아들도 어릴 때부터 심부름시키고 소소한 일도 맡기는 식으로 독립심을 길러줬더니 지금은 부모를 편안하게 모셔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모든 걸 다 해주면 자녀는 부모가 당연히 해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성인이 되어도 독립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지금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더 큰 화가 온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아들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부양만 해주면 자식은 힘든 일이 닥쳤을 때마다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 40, 50이 되어도 부모 집에 붙어서 안 나오고 심지어 부모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들게 자식 키운 대가가 이렇게 돌아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망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은 정신의 병이 시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일자리를 자주 그만두고 이유 없이 우울해 보이거나 극단적으로 화를 내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혹은 다른 심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호되게 야단치거나 무작정 밀어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병원과 상담을 통해 아들이 스스로 마음의 병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또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너무 늦어버리면 병이 더 깊어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진다고 하네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도 강단 있게 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쫓아내기 힘들다면 부모가 먼저 시골 폐가로 이사를 가버리라고 하시더군요. 자식이 편한 도시집에 남아있어봤자 생활비나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독립하든가 아니면 정신을 차리든가 할 거라는 거죠. 또 용돈이나 카드, 자동차를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버티려고 해도 용돈이 끊기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생활 방식을 찾게 된다는 거지요. 한 분은 30살 아들이 집에서 게임만 해서 숨이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보는 부모 마음도 고통스럽고 아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다고요. 주변에서는 빨리 버리고 나오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정신과 치료부터 받아보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그냥 너나가 한다고 무작정 독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들이 왜 그러는지 심리 상태나 마음의 병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게 있으면 혼자 힘으로 사회에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잘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독립하시는데 싫은 부모가 자식에게서 독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떠밀어봤자 부모 스스로가 내 아이를 놓는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결국 다시 돌아오는 자식을 받아주게 되고 한없이 부양해주다가 스스로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거지요. 즉 부모가 자식과 선을 긋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분리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오냐오냐 키우면 처리 안 된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이 공감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처럼 아이 어릴 때부터 심부름도 자주 시키고 어느 정도 강인함을 길러준다면 자식이 한두 번 사회에서 부딪히더라도 견디는 힘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너무 덮어주고 금전적으로 끊임없이 지원해주면 자식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30이건 40이건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일 때는 병원 입원도 고려해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런 청년들을 모아서 기술을 가르치고 군대처럼 공동체 생활을 시켜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함께 살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법적 분리나 제도적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들 하셨어요. 부모님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다치기 전에 아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어느 분 사례를 보니 아들이 장가도 못 간 채 곧 예순을 바라보는데도 부모님 재산에 기생하듯 사신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뼈를 깎아 마련해준 돈으로 온갖 유흥과 카드빚을 지다가 결혼도 못하고 계속 부모님과 살면서 막상은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식으로 말한다네요. 사실상 부모님이 돌봐주고 계시는데 겉으로만 보면 자식이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편이라 괴롭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병을 의심해야 한다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도 본인이 왜 괴로운지 모르는 상태라 기분을 제대로 조절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분출한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무작정 버리는 식으로 밀어내기만 하면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시더군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갈등하다가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미 정신과 상담을 받아봤지만 별 진전이 없다고 하시는 경우엔 강제적으로라도 일정 기간 떨어져 지내게 해서 삶의 책임을 자식이 스스로 지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부모님이 먼저 남아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멀리 이주하거나 일정 부분 아들에게 용돈은커녕 최소한의 경제 지원도 끊어버리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주변에 보면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주니 자식이 알아서 직업을 찾아 독립했다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들이 사회생활을 빨리 접고 집에 틀어박힌 건 실패 경험을 어릴 때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고 부모가 있으니 집에 들어가면 밥이 나오고 용돈이 나오니 편한 대로 지낸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다시 사회로 나오려면 두려움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또 본인 스스로 나는 부모가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조금만 있다가 다시 도전할 수 있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나이 20, 30대 부모님께서 독립을 시키고 지원을 끊었더니 서운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래 살다 보니 이게 오히려 자녀에게 득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켜보고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면 나중에 직장에서 실수나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는 힘이 생긴다는 조언도 있었어요. 분명 자식이 집에서 폭력적이거나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상황이면 더 이상 설득으로만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이 바뀌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부모님 건강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처럼 60이 넘은 부모님들이라면 더욱 재력 소진이 심하실 겁니다. 그러니 정말 강제적인 분리를 택할지 아니면 전문 상담부터 시도해볼지는 부모님이 결정하셔야 합니다만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이네요. 어느 분은 자녀가 집에 붙어 있으니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대인관계나 스트레스 관리에 문제가 컸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부모 탓만 하고 또 직장에서 자주 그만두니 나중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더니 심한 우울증 진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아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치료에 동행하며 조금씩 관심을 줄이면서도 자립하게끔 유도하셨다고 해요. 아들은 처음에 서운해했고 원망도 했지만 결국 자기 힘으로 취업해서 월세방을 구하고 조금씩 적응해갔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폭력적이고 부모 재산을 탕진하는 자녀 때문에 너무 지쳐서 집을 팔아버리고 연락을 끊고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죄책감도 컸지만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아들이 정신적으로 아프다 해도 부모도 한 인간이기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발 너무 늦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도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어지고 부모님도 체력의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누적됩니다. 자녀가 계속 집에 갇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부모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말이죠. 부모가 먼저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혹시 부모님 자신이 나는 자식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는 집착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부모님의 감정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부모가 무너져버리면 자식도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이나 조언도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혈연이다 보니 한번 끊기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한번 있게 되면 아주 질긴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모두가 각자 독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식도 마음을 치료받고 사회에 나가려 했어야 하고 부모도 더 이상 내가 자식을 일일이 돌봐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느끼는 배신감이나 분노도 크실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헌신적으로 키웠는데 결국은 부모 탓을 하며 폭력까지 휘두른다니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너무 많이 해줬나? 내가 혹시 인생의 고생을 미리 겪게 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왔나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대신 아들에게도 책임을 넘겨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분의 얘기를 빌리면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 죽어줄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조언하고 충고는 해줄 수 있지만 인생 자체는 온전히 자식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 때까지만 보호하고 공부를 지원해줬다면 이후는 알아서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어쩌면 가장 명확한 해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지금 극도로 예민하고 예전과 달리 부모님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자식도 본인이 힘들고 외로우니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라며 밀어낼 게 아니라 일단 심리상담, 병원 치료를 함께 가보자는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정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시간을 끌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완강히 거부하고 부모님을 해치려 드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방치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이겠죠. 자식도 인생이 엉망이 되고 부모님도 늙어가면서 마음고생만 심해지니 서로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때문에 내가 인생이 무너지고 남은 노후를 전혀 누릴 수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자녀도 부모에게 평생 의존하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아무런 준비나 대처를 못한 채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히 끊고 연결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재정비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서로가 더 상처 입을 뿐이라는 점만은 분명하지요.
독립을 시도하되 무조건 물리적 퇴거만 강요하지 말고 마음 돌보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돈 문제도 단호하게 끊어보되 정말 극단적으로 위험한 징후가 보이면 상담이나 병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을 테고요. 끝으로 이런 사연 듣고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얘기 같다 하시더군요. 어떤 집은 10년 넘게 캥거루 죽인 아들이 있어 힘들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딸까지 손녀를 데리고 들어와서 손녀 양육까지 떠맡으니 지쳐서 쓰러질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했는데도 막상 부모는 외롭다며 반대 고민을 토로하는 분도 계십니다. 참 사람 사는 세상이 한 가지가 아니란 게 새삼 느껴집니다. 그래도 오늘 사연처럼 60 넘으신 부모님이 폭력적이고 무기력하게 집에 틀어박힌 아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우선은 자녀의 정신적 상태부터 점검해보시고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함께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단호함도 함께 실천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용돈과 편안한 생활을 몽땅 보장해주면서 너 취직하라고 말만 한다고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자녀가 스스로 배고픔을 느끼고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도록 어느 정도의 결핍을 주는 게 부모님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생각나네요. 사랑하는 자녀지만 이제는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계속 그 집안에서 폭력과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면 더 심각한 일이 터지기 전에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자녀도 뒤늦게라도 현실을 맞닥뜨리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고 부모님도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어렵지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사연 주신 분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 다시 강조드리자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접해본 심리상담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할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녀분이 거부해도 부모님이 먼저 상담문을 두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상담센터나 전문기관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겠죠. 부모님들은 자녀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니까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식도 고립된 상태에서 부모를 원망하기보다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대신 내 몫을 나에게 돌려주셨구나 깨달을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아들이 달라져 주길 바라는 마음, 부모로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두 가지를 잡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혹시 사연 속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이 늘 평탄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아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아들도 분명 처음엔 괴롭고 힘들어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모에게 기댔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비슷한 분들이 많다고도 하니 혹시 아들이나 딸이 늦은 나이까지도 부모에게 기생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대화를 통해 독립의지를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용기 내어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도리어 위험해진다면 스스로를 지키는 최후의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 댓글에서도 자식과 부모가 헤어지고 난 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서로 고맙고 미안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 많았고 분명 어떻게든 길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길이 보이기 전까지는 서로 답답할 수 있지만 결국 한 발이라도 내딛는 용기가 없이는 바뀌는 게 없겠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지치고 답답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결심이 서면 자녀에게도 더 이상 예전처럼 호구 잡히는 관계가 아닌 건강한 인간관계를 다시 만들도록 이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정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시고 거부한다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상담센터를 통해서라도 도움받길 바랍니다. 집에 나이 많은 자식이 있다는 게 죄인가요 하고 울분을 토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사실 죄가 아닌데도 죄처럼 느껴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사회가 변하다 보니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얽혀 괴로운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화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참고만 계시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을 맞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위해서라도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자녀가 독립해야 하는 건 맞지만 부모도 내 아이에 대한 집착에서 스스로 독립해야 한다는 조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 자란 자식이지만 이젠 부모가 무조건 다 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도울 수 없는 목,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힘든 과정이지만 결국은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사는 길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부모님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자식에게 다 주고 나니 결국 남은 건 상처뿐이라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자녀도 늦게라도 정신 차릴 수 있을 테니 용기 잃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모두가 조금은 더 평안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